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끔서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I Love Ballet, 글 윤영선, 그림 우진화. 리나는 아기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아기가 음악만 흘러나오면 몸을 흔들었다는 거야. 리나는 지금 발레 학원에 다녀. 리나가 가장 좋아하는 강수진 언니처럼 멋진 춤꾼이 되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리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하지. 오늘도 리나는 발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 그런데 낮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만 졸음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어느새 잠잘 시간이 되었네. 리나는 하품을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어. 책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은 리나는 무대 위에서 발레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지.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발레리나 강수진 언니가 옆에서 발레를 하고 있지 뭐야? 강수진 언니 맞죠? 강수진 언니는 춤을 멈추고는 싱긋 웃음을 지었어. 저는 언니 같은 발레리나가 꿈인데 자꾸만 살이 쪄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지요? 리나는 쑥스러워하며 물었어. 몸이 약해지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해. 그럼 잘 먹고 열심히 연습할래요. 발레리나 표준 키 168cm. 몸에 좋지 않은 사탕 아이스크림은 안 먹을래. 몸무게 조절은 밥을 거르지 않으면서 해야 해. 체력이 필요하니까. 표준 몸무게는 45kg. 키보다 실력이 중요해요. 키가 작다고 해서 발레리나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나탈리아 마카로바는 키가 156cm로 매우 작았어요. 작은 키의 단점을 딛고 공기처럼 가볍고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지요. 강수진 언니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 아, 저건 발레의 기본 자세잖아. 리나는 옆에 서서 기본 자세를 따라했어. 학원에서 이미 배운 거라 쉽게 따라할 수 있었지. 강수진 언니는 1번부터 5번까지 시범을 보였어. 아름답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해. 발레의 기본 자세. 1번은 두 발을 뒤꿈치 부분에서 꼭 모아서 일직선상으로 벌리고 선 자세예요. 2번은 두 발을 다리 하나의 간격을 두어 일직선상으로 벌리고 선 자세예요. 3번은 1번과 같은 자세에서 두 발을 엇갈리게 두는 자세예요. 4번은 한쪽 발을 앞쪽으로 올릴 때와 뒤쪽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5번은 두 발을 발끝만 남기고 완전히 겹쳐서 선 자세예요. 언니, 이 발레복은 꼭 항아리 같아요. 리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리켰어. 여자 무용수들이 낭만 발레를 할 때 입는 옷이야. 로맨틱 튜티라고 하지. 리나는 예쁜 발레복을 입고 춤추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 클래식 튜티.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튜티예요. 고전 발레를 할 때 주로 입지요. 토슈즈. 여자 무용수가 신는 신발이에요. 까치발을 설 수 있도록 끝부분이 단단하고 뒤축이 없어요. 발레리나, 발레리노. 발레를 하는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 남자 무용수를 발레리노라고 해요. 타이즈. 남자 무용수들이 입는 옷이에요. 움직이기 편해서 다양한 발레 기술을 보여줄 수 있지요. 로맨틱 튜티. 항아리처럼 생긴 길이가 발목까지 긴 튜티를 로맨틱 튜티라고 해요. 낭만 발레를 할 때 주로 입지요. 이런 발레복은 누가 만들까요? 발레 작품을 만든 사람과 상의해서 의상 디자이너가 만들지. 리나는 발레 옷을 만드는 일도 참 재밌을 것 같았어.
나도 예쁘고 화려한 옷을 만드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리나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었니? 아, 맞다. 리나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멋쩍어 했어. 언니에겐 연습 발레라는 별명이 있죠? 하루에 19시간씩 연습을 하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었어. 토슈드가 일주일에 10켤레 정도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와, 정말 대단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죠? 1999년에 베스트 댄서상을 받았어.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받은 상이었지. 옛날 생각에 잠겨 살짝 눈을 감은 언니가 너무 아름다웠어. 하지만 리나야, 나도 힘들 때가 참 많았어. 연습을 하다 보면 발바닥에 피가 말라붙어 토슈즈가 잘 벗겨지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 이 사진이 언니의 발 맞죠? 리나가 책을 펴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정말 못생겼지? 사실 이렇게 못생긴 발을 가진 발레리나는 드물 거야. 그렇지만 리나는 울퉁불퉁 못생긴 강수진 언니의 발까지 부러워하는 눈치야. 리나야, 발레 작품은 누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지? 안누가요. 처음에는 발레리나가 직접 만드는 건 줄 알았지 뭐예요. 그래, 그럼 백조의 호수도 알고 있겠네? 네! 리나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 마리우스 풀티파라는 아주 유명한 안무가가 백조의 호수를 만들었어. 호두깎이 인형도 이 안무가가 만들었단다. 발레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 마리우스 프티파는 프랑스 사람으로 러시아 황실에 초청되어 활동한 발레리노 겸 안무가예요.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비아데르 레이온다 등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발레 공연을 보면 무대도 참 아름다워요. 공연을 할 때는 무용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무대 감독은 자신의 계획대로 무대를 꾸미고 음악과 무용수, 안무가를 찾아내는 일도 한단다. 무대 위를 비추던 조명도 정말 멋지던걸요? 그렇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발레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거야. 또 발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음악이야. 춤이 아무리 멋있어도 음악이 빠지면 아주 심심하겠지. 리나는 음악 소리가 없는 발레 공연을 떠올려보고는 고개를 흔들었어. 옛날에는 발레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음악을 만들었어. 발레 안무가는 곡을 만드는 사람에게 몇 번이고 고쳐달라고도 했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백조의 호수도 그렇게 탄생했단다. 언니는 언제까지 발레를 할 생각이에요? 대부분 30살이 넘으면 무대를 떠나곤 해. 발끝과 손끝에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발레는 현대 무용이나 한국 무용보다 일찍 그만두는 편이야. 하지만 요즘은 무용수가 하기 나름이란다.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하면 나이가 많아도 무대에 설 수 있거든. 언니, 나도 열심히 발레를 해서 할머니가 되었어도 무대에서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발레리나 알레그라 켄트. 뉴욕시티 발레단의 발레리나인 알레그라 켄트는 62세의 나이로 호두깎이 인형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리나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 발레 더 하고 밥 먹을 거예요. 리나는 강수진 언니의 손을 잡으려고 몸을 일으켰어. 하지만 강수진 언니는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은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있지 뭐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리나의 눈이 순간 커졌어. 침대 밑 머리맡에 토슈즈가 놓여 있었거든. 리나는 토슈즈를 껴안으며 가만히 중얼거렸어. 발레리나 창리나. 지금까지 I love 발레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놀러주세요. 안녕.